그래서 수방은 비싼 학교를, 가장 비싼 학교를 먼저 보겠습니다. 써네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선택의 다양성인데요. 학교들끼리도 비교해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포커스 에듀케이션 조성희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문교 대표입니다. 대표님, 저희 지난 영상에서 네. 몽키하라 지역 국제학교 다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한인 지역 국제학교를 좀 다룬 김에 이제 세 번째 형성된 한인 지역이죠. 수방 지역 국제학교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인 지역이 안팡,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몽키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제학교들이 이제 이 수방 지역에 많이 생기면서 세 번째 한인 지역으로 수방이 좀 생겼는데, 요 수방 지역이 좀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몽키하라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성격의 지역인지 한번 지역 설명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방 지역도 이제 쿠알라룸푸르와 그렇게 멀지 않는 남서쪽에 위치하는데요. 네. 수방은 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꽤 큰 도시인데 그 중에서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이제 선웨이 시티입니다. 반다 선웨이라고 하는데 선웨이라는 대기업에서 쇼핑몰부터 해서 워터파크, 대학교, 국제학교, 그다음에 주거시설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 모여서 좀 형성을 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프라가 촘촘히 잘 모여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살기 또 좋은 곳으로 알려져서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몽키하라랑 비교했을 때는 몽키하라는 조금 빽빽한 아파트촌의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상업시설이라든가 뭐 호텔 아니면은 좀 이런 편의시설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고, 오히려 몽키하라는 주거시설은 많은데 뭔가 큰 쇼핑몰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분위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재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몽키하라인 반면에 유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수방 지역,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방은 사실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국제학교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거의 대학가 지역이라고 사실 그쵸. 봤었잖아요. 맞아요. 메인 대학교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다 수방에 있어서 수방 지역은 원래 좀 대학 유학생들이 좀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시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대사파크 시티가 좀 기획 도시였던 것처럼 그렇죠, 선웨이 시티도 약간 좀 기획되어진, 선웨이 그룹에서 대학교와 그 다음에 큰 대형 병원, 맞아요. 그 다음에 쇼핑몰과 테마파크, 그 다음에 주거지, 이렇게 해서 좀 기획된 좀 기획 도시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도심 크기로 봤을 때는 수방이 훨씬 크죠. 수방이 크죠. 네, 그런데 이제 한인 편의시설은 몽키하라가 좀 더 많긴 합니다. 네, 맞아요. 수방에는 뭐 한인 마트도 있고 물론 식당도 있지만 몽키하라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긴 하죠. 맞아요. 네. 그러면 몽키하라 주변에도 좀 국제학교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수방 지역도 사실은 좀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 좀 많기는 한데, 네. 그 중에 수방 지역도 좀 학비 순서로 볼게요. 그래서 수방은 비싼 학교를, 가장 비싼 학교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선웨이 시티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학교가 선웨이 국제학교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선웨이 국제학교는 생긴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올해 거의 맞아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캠퍼스를 증축을 해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까지 다 한 캠퍼스에 있고요. 2023년도에 옮겼기 때문에 지금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2년, 3년 차 되는 걸까요? 맞아요. 그래서 시설들이 다 새 거고 맞아요. 굉장히 큰 규모를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사 이제 하러 저희 어머님들 모시고 가면 시설 부분은 굉장히 좀 만족도가 맞아요. 높은 학교이긴 해요. 네. 선웨이 국제학교가 뭐 시설 면에서는 워낙 만족도가 좋은데, 선웨이 국제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말레이시아 있는 국제학교는 영국식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반면에 맞아요. 써네이는 캐나다식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유일한 캐나다식 커리큘럼의 국제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학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또 10학년 때는 캐나다 학제 국제학교임에도 IB를 또 선택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네. 써네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선택의 다양성인데요. 같은 한 캠퍼스 내에서도 캐나다를 메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영국식 학제의 학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맞아요. 캠퍼스 안에 캐나다 학제, 영국식 학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학년 되면은 조금 우수한 학생 위주로 IB 디플로마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요. 11학년 올라갈 때. 네. 그리고 12학년 올라갈 때도 IB를 안 한 학생들은 캐나다로 계속 이어서 공부할 수 있지만
나는 A레벨 하고 싶어요. 나는 뭐 호주식 입시를 하고 싶어요. 또는 다른 대학의 파운데이션 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은 또 그 프로그램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사실 장점도 있습니다. 선에이는 좀 다양한 입시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나다 학제여서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고학년이 좀 선택하기 좋죠. 그렇죠. 고학년인 경우 영국식에서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험을 준비하는 반면에 캐나다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학년도 더 점프되어서 입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학년들도 입학이 가능하죠. 맞아요. 영국학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3만 되더라도 영국학제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면 거의 뭐 졸업학년 11학년 뭐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캐나다 학제는 그래도 한국 고등학교와 좀 비슷하게 학년 배정이 돼서 늦게 조금 유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은 좀 캐나다 학제인 써네이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나는 캐나다나 미국 쪽 대학을 좀 관심 있다 하는 학생들도 뭐 써네이 국제학교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써네이 국제학교가 뭐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단점이나 좀 그렇죠.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이제 캐나다식 커리큘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뭔가 프로젝트와 또는 좀 자유도가 좀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맞아요. 본인이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데, 이게 나이 상관없이 학생이 좀 자기 주도가 안 되고 뭔가 누군가 이끌어줘야지만 안정감을 느끼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캐나다 커리큘럼에서는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주의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영어 보충반이 있는데요. 영어 보충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EIP라는 영어 집중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영어 집중반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되어도 기초부터 가르치는데, 이 영어 집중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과목을 못 듣고 영어 집중반만 한 학기 동안 듣게 되는데요. 네. 그러기 때문에 영어 집중반에 1년 이상이 있게 되면은 계속 학년에서 이수해야 될 과목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영어 집중반에 들어가면은 한 학기만 하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주의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영어 집중반만 있다는 얘기는 입학 시험은 그래도 좀 수월하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물론 입학 시험 잘 보면 집중반에 안 들어가고 보충 정도 받는 형태로 공부하면은 정규반 플러스 맞아요. 보충할 수 있는 반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영어만 하는 영어 준비반에 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 집중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네. 그거는 이제 한 학기만 하고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6개월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반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렇다면 써네이 국제학교는 좀 어떤 과정이 선택하면 좋을까요? 우선 학업적으로 말고 제 생활적으로도 말씀드리면, 네네. 이렇게 운전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운전대가 또 반대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도보로 모든 게 생활권이 다 커버가 가는 지역에 살고 싶고, 그 다음에 학교까지 통학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실 써네이만큼 좋은 선택이 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인프라도 좋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너무나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저학년 학생들은 물론이고 고학년, 중1, 2, 3학년 학생들, 최고 학년으로는 고1까지도 사실 입학이 가능한 학교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늦게 유학으로 오는 학생들도 보실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써네이 같은 기숙사도 있잖아요. 기숙사는 9학년부터 가능합니다. 네, 기숙사는 9학년부터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학제이기 때문에 영국 학제는 조금 이제 사감 선생님이 좀 엄격하거나 맞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프로그램들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면 캐나다 학제이기 때문에 좀 자율성이 좀 많이 있어서 기숙사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캐나다 학제의 기숙사와 좀 맞는지는 좀 상담을 통해서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써네이 국제학교 학비가 대략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6학년 정도 고학년 기준으로는 거의 2천만 원 거의 초중반 정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좀 내려가고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중에서는 학비가 그래도 높은 측에 속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비 포함했을 때 대략 그러면은 한 4천만 원쯤 예상하면 될까요? 거의 그 정도 됩니다. 네. 맞아요. 기숙사
국사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네. 4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에 뭐 학비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만약에 선웨이 국제학교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다 하실 경우에는 문의 주시면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몬키아라 국제학교 말씀드릴 때도 언급이 됐었던 학교지만 네. 이 학교가 또 수방에도 캠퍼스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3KDU 국제학교입니다. 네. 3KDU 수방 캠퍼스는 어떤가요? 3KDU 수방 캠퍼스는 원래 네네. 잼스라고 하는 학교를 시작을 했다가 네. KDU에서 인수하면서 조금 더 발전해서 좋아지는 그런 학교인데요. 네. 여기는 수방 선웨이 시티에 딱 안에 있지 않고 조금 외곽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근처에 주거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네. 역시도 인프라적인 접근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주거지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KDU 수방에서 네. 집까지 도보로 보통 5분에서 10분 거리에 네, 콘도가 뭐 한 4개에서 5개 정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뭐 아이가 좀 자녀가 한 뭐 2, 3학년인데 좀 음. 도보권으로 주거지를 좀 선택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KDU 수방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만사라와 KDU 수방 같은 학교여서 또 같은 네. 한인 지역이어서 고민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커리큘럼은 거의 뭐 90% 100% 똑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학교 규모라던가 이런 환경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다만사라에 비교해서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그래서 시설은 좀 더 최신이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나 규모적으로는 다만사라 캠퍼스가 좀 더 커서 세컨더리와 좀 프라이머리가 조금 분리되어 있는 형태인 반면에 네네. 여기도 역시 수방도 역시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쉐어하는 패실리티가 좀 더 많아지긴 하고요. 지금은 900명대 학생 수가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 가장 인기 있던 학교 중에 하나가 또 3KD 수방이었거든요. 최근에 학생 수가 좀 많이 늘어서 여기도 막 작은 규모의 학교라기 보기보다는 그래도 중형에서 대형으로 가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액티비티와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네. KDU 수방 정리해드려 보면 KDU 수방도 2017년에 원래 잼스로 네, 출범한 맞습니다. 학교였다가 KDU 수방으로 바뀌었고 인원은 9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유치원부터 13학년까지 있죠. 다 있습니다. 네, A레벨까지 다 있고 그리고 여기는 영국학제이기 때문에 IGCSE와 이제 A레벨을 하게 되고요. 뭐 제2외국어도 뭐 여기는 프랑스어까지 하는군요. 중국어, 말레이어, 프랑스어까지 이제 하게 되고요. 영어 보충반은 어떤가요? 영어 보충반은 다만사라 캠퍼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4는 이제 완전히 기초반, 3은 이제 본반 수업과 영어반 수업을 한 반반 정도 하는 그런 반이고 1, 2는 본반 수업 위주의 가끔씩 영어 보충반을 받는 형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네. 영어가 잘 안 되어 있는 학생들도 이제 입학이 가능한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KDU 다만사라처럼 영어 준비만은 별도 배움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 원어민 교사 비율은 어떨까요? 한 50%에서 55% 정도로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가보면은 거의 매일 담임 선생님들은 많은 선생님들이 거의 원어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KDU 수방도 워낙 뭐 방과 활동들이 좀 다양하고 해서 맞습니다. 어머님들께 만족도가 좀 높은 학교이기는 한데요. 네. 지금 저희가 썬웨이 하나 놓치고 간 것이 한인 학생 비율을 놓쳤는데요. 지금 썬웨이와 3KDU 수방의 한인 학생 비율은 좀 어떨까요? 선웨이도 한 네네. 10% 정도 되는데 네. 선웨이에서는 조금 더 많은 비율, 세컨더리에 조금 더 한인 학생 비율이 좀 더 높고요. 네. 네. KDU는 오히려 프라이머리 한인 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0%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나 네네. 이제 선웨이는 세컨더리에 그다음에 여기는 프라이머리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캐나다 학제 특성상 고학년이 조금 한국 학생이 많고 맞습니다. KDU 수방은 아무래도 4, 5, 6학년이 제일 많긴 할 것 같아요. 네네. 한 10% 정도 한인 학생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인 거주 지역, 그러니까 한인 시설 위주로 봤을 때는 선웨이가 훨씬 좀 더 가깝고 그렇죠. 네, KDU 수방은 한 10분, 15분 정도 네, 걸리죠. 네, 뭐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서 이제 3KD 수방을 보내려는 분들이 크게 주거지가 두 군데로 나눠져요. 처음에 언급드렸던 학교 바로 근처에 콘도에 맞아요. 가깝게 거주하면서 네. 이제 부모님이 운전하시거나 조금 해서 이제 선웨이 시티로 나가냐 아니면 아예 거주를 선웨이 시티에 하면서 통학버스나 그런 걸로 통학을 하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선웨이하고 KDU까지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수방 지역에 뭐 워낙 또 중소규모의 또 작은 학교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KDU 참 학비 말씀 안 드렸어요. KDU 3학년부터 한 6학년 기준 요즘 학비 어떤가요? KDU는 다만사라보다는 그래도 10%에서 15% 정도 낮은 금액인데요. 네. 수방 캠퍼스는 네. 한 3학년에서 뭐 4학년 기준으로는 1,500만 원 내외, 좀 네네. 높게 잡으면 2,000만 원까지도 보겠지만 1,500만 원 내외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웨이 그 시티 내에서 선웨이 국제학교가 한 2,500만 원 선, 맞습니다. 그 다음에 KDU가 한 1,500에서 2,000만 원 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1,500만 원 미만으로 잡을 수 있는 학교들이 수방 지역 근처에 좀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그 학교들 조금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같은 재단의 학교입니다. 음. 쌍둥이 학교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름도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3에마스 국제학교와 2에마스 국제학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같은 재단의 학교인데 이 두 학교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3에마스, 2에마스도 조금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는 국제학교예요. 맞아요. 네, 여기도 일반적인 뭐 영국식 커리큘럼의 학교라기보다는 처음에 홈스쿨링으로 시작해서 뭔가 좀 차별화된 교육으로 먼저 시작한 교육재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인기가 있으면서 이제 학교를 세웠는데 먼저 3에마스라는 학교가 수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 학생들이 영국식 커리큘럼 베이스로 하지만 티칭 방법을 핀란드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영국식이지만 토론도 많이 하고 뭔가 발표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운영해왔고 이런 커리큘럼들이 점점 많이 알려지고 학교가 많이 알려지면서 조금 더 시설도 좋고 규모가 큰 드위에마스라는 학교를 인근 샤알람이라는 지역에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두 개의 학교가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에마스는 사실 수방 그 내에 들어와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에마스는 샤알람 지역에 있지만 수방하고 사실 한 10분, 15분 정도 맞아요. 네, 거리가 가까워서 이제 저희가 2에마스까지 이제 수방 지역 학교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2에마스와 3에마스는 영국학제 커리큘럼이기는 하나 약간 프로젝트 베이스 수업들이 좀 많아서 네. 학생들이 굉장히 좀 밝은 편이고요. 그래서 답사를 가보시면 학생들이 되게 밝은 거에 좀 많이 놀라시는 그렇죠. 학교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 한국 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학교는 또 아니어서 한국 학생 비율도 아주 높지 높지는 않죠. 않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두에마스는 2015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학생 수도 지금 보니까 한 700명, 뭐 750명 요 정도 됩니다. 이게 유치원부터 이제 11학년까지 이렇게 해서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중급 규모의 학교고요. 그리고 여기는 11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IGCSE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도 뭐 중국어, 스페인어, 뭐 말레이어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영어 준비반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고 있죠. 있습니다. 여기도 아이의 영어 부족하면 영어 집중반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기본기가 약간 되어 있다 그럼 영어 보충반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 방과 활동들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3에마스는 2012년에 설립이 됐고 수방 내에 있죠. 맞습니다. 수방 내에 가까이 있고 학생 수는 여기도 한 400명, 500명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규모가 큰 학교는 아니고 한국 학생 비율도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신 3에마스 학비 괜찮나요? 그렇죠. 드위에마스보다는 3에마스가 조금 더 비용이 낮아요. 그 네네. 이유가 시설적인 면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쵸, 학교 규모가 좀 크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도 한 3에마스는 1,000에서 1,500만 원 내외로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1,500 넘진 않습니다. 넘지 않아서 네네. 전체적인 학교 규모로 비용으로 봤을 때는 중하 정도 되는 학비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방 지역, 그러니까 도심지를 벗어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비 가성비가 좀 있는 학교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3에마스도 괜찮으실 것 같고 2에마스는 연간 학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추가 비용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학비대가 그래도 중급 이상은 좀 되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4개 학교, 선웨이와 KDU 수방, 그리고 3에마스와 2에마스까지 좀 간단히 봤는데요. 네. 또 완전 수방은 또 아니지만 그래도 수방 지역에서 통학이 좀 가능한 학교 중에 또 킹슬리 국제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킹슬리는 사실 수방이라기보다 이제 푸총 지역에 있기는 한데 네. 수방에서 또 통학시키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킹슬리는 좀 어떤가요?
사실 킹슬리도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수방은 행정구역에 들어가긴 해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부총에서 훨씬 가깝게 가깝죠. 초막할 수 네네. 있죠. 네네. 킹슬리는 사실 불과 한 5, 6년 전에서 10년 전 사이에는 굉장히 한국 학생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조금 학비대가 낮은 학교를 보내는 게 좀 더 많은 트렌드였고, 그랬을 때에 그 비슷한 학비대의 학교들을 쭉 비교해 봤을 때는 규모가 가장 크고 사실 시설도 가장 좋은 학교였기 때문에 맞아요. 누가 봐도 그 비용대에서는 사실 가장 좋은 학교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비용대가 그래도 좀 낮은 학교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3KDU나 선웨이 이런 학교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들도 사실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어민 교사 비율이 한 30%에서 20%로 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기보다는 딱 프로그램을 고정시켜서 다 같이 좀 강제성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른 학교에 좀 비교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사실 뭐 킹슬리 국제학교가 1,000만 원대 초반 학비대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서 맞아요. 학비대로 보면 굉장히 장점인데, 그 외에 부과되는 뭐 급식비라던가 뭐 영어 준비반이라던가 이런 그 좀 취소할 수 없는 강제성을 띤 이런 비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조금, 우리가 유학을 처음 오니까 학비가 높지 않은 학교를 선택하고 싶다 하실 경우 킹슬리를 좀 고려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킹슬리는 근데 사실 뭐 2011년에 지금 세워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시설 규모는 사실 작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재학생도 한 1,5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A레벨까지 다 있는 학교고, 여기는 뭐 어머님들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 이슈도 좀 많았었던 학교이긴 합니다. 사실 또 이 학교들 말고 또 수방 지역에 뭐 UCSI 수방이라던가 맞습니다. 또 APIS 국제학교도 있는데 이 학교들은 좀 어떤가요? UCSI 수방은 사실 딱 첫인상이 한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어요. 맞아요. 네. 여기가 국제학교야라는 맞아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시설이 조금 많이 노후가 된 것도 있고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하면 근처 환경이 약간 공장들이 많은 그런 단지 내에 있어요. 그래서 공장이라고 해서 막 매원 뽑는 공장 그런 건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라던가 이런 학교 시설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학비는 그만큼 저렴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APIS는 텐비라는 학교, 그 다음에 스트레이츠라는 학교와 같은 재단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ISP 재단의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게 운영하고 있고, 특히 사립학교와 국제학교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즘은 APS라고 하는데, APS는 좀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학교로 좀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온 국제학교 학생들도 입학을 해도 영어 보충반도 잘 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서포트가 잘 되는 학교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모키아라처럼 수방도 좀 다양한 학교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는 조금 한인 지역과 가까운 곳에 국제학교를 보내고 싶다 하실 경우 수방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수방 지역의 여러 장점들이 있겠지만 우선 정리해 보면 이제 학비 선택지가 몽키아라에 비해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쵸. 학비 예산을 좀 낮춰서도 아니면 높여서도 선택이 가능하니 예산에 따라서 다양성을 더 원하는 분들은 수방으로 오셔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첫째가 예비대학 또는 대학교를 다니고 둘째가 국제학교를 다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접근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수방 지역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을 가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몽키아라 같이 한인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인 편의시설이 필요한 분들은 또 수방 지역을 선택해도 좋겠죠. 한인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건 또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조금 약간 타협하기 좋은 지역이 좀 이제 수방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첫째가 좀 너무 고학년인 경우, 이제 첫째에 맞춰서 일단 학교 선택하시는 경우에 이제 또 수방 지역, 워낙 대학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유학 요즘 고려하시는 분들이 네. 부모님은 또 대학을 다니셔야 되니까 수방 대학교 쪽에 수방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국제학교 보내시는 경우에도 수방은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뭐 몽키아라에도 사무실이 있고 수방에도 좀 사무실이 있어서 네. 두 지역의 워낙 뭐 장단점은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이 지역 주변의 국제학교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또 지역 선정이나 학교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온라인 설명회를 또 준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2월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3주간 매주 목요일 날 이제 3회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학교를 좀 고민하고 있거나 몽키하라가 어딘지 모르겠고 수방도 어딘지 모르겠고 일단 우리 가정에 맞는 학교가 어딘지 먼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설명회에서 어떤 학교가 있는지 또 말레이시아 유학의 학교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설명이 저희가 12일부터 2월 12일,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12, 19, 26 이렇게 네. 세 차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전반적인 그냥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들끼리도 비교해 드릴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저희가 학교 비교하는 거에 좀 조심스러웠지만 많은 분들이 비교를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학교 비교도 같이 해드릴 거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밤 9시에 부모님들도 아이들 일정 다 마치시고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에듀케이션 조성혜 이사. 네, 김민규 대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